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변정연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변정연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연입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의학계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년기, 말년기의 컴퓨터 사용이 사회활동보다 사고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라는 것에 영향도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운다는 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컴퓨터와 친해져야 젊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오늘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죠. 알찬 정보도 얻어가고 뇌도 마음도 젊어지는 시간 시작해 볼까요? 목요일 저녁 변정연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갑이에요. 저 오늘 첫눈에 반했어요. 볼 땐 스타일리시하고 달릴 땐 파워 넘치는 모습. 누구냐고요? 새롭게 탄생한 소형 SUV 넘버1 티볼리. 새로운 티볼리 지금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2015년에서 2018년 소형 SUV 내연기관 판매량 기준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어디에 살까? 요즘 집에 대한 생각 많이 흔들리시죠? 7월 수도권 신도시급 태정고 산지구에서 딱 중심 잡으세요. 오포 IC 예정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광주의 첫 시그니처급 더샵으로 생활은 더 특별하게. 신광주의 중심 오포 더샵 센트럴 폴에 1577-0065 포스코건설. 대한민국 대표급 경차 모닝을 7월에 사면 하루 약 4,200원만 내면 된대. 어떻게? 100개월 할부가 되니까. 100개월? 혜택까지 국가대표급이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모닝이 내 거야. 손수유 제로 금리 4.9%. 모닝 베이직 플러스 오토 기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변정연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 먼저 오늘의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 방송인 김정은 씨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슬기로운 육아생활 시간에는 원심리발달센터 안훈남 부소장 모시고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 저희가 Q&A로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같이 읽어요 시간에는 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오늘의 책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시간에는 오늘 상지대 한방병원 이규영 교수 모시고 사상체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원주 MBC 프로그램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저희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죠.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방송인 김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네, 지난주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아름다워지신 이렇게요? 느낌이랄까? 네, 그런데요. 아, 어깨 부분이? 아니죠.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채팅창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샵 1133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실시간 채팅창으로 이제 퀴즈 정답 또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메가박스 원주점에서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퀴즈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아, 보이는 네. 라디오다 보니까 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보이실 텐데 네. 요즘 SNS에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크게 노라고 적힌 글씨에 약간 오 표시가 일본 국기가 표시나게끔 뭐 생각나게끔 하는 빨간 색깔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색칠이 되어 있고 보이콧 재팬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이 그림을 아마 SNS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즘 그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그렇죠. 여론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의 여론이 왜 커지기 시작했을까요?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이것 조치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지 오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수출 확대, 2번은 수출 규제, 네, 1번은 수출 확대였고요. 2번은 수출 규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와 함께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WTO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긴급 의제에 상정이 됐었잖아요. 네.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다뤄진 거는 그러니까 공론화된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뢰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것 조치를 지금 내린 상태인데 네, 지금 경제 보복을 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서류 보안을 이유로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를 이것하면서도 일본에서는 뭐 우리는 지금 수출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 서류 보안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서류가 이제 완벽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렇다라는 이유를 댄 거죠. 네. 이전까지는 사실 3년 단위로 한꺼번에 심사를 받아서 수입해온 이 핵심 소재들이 이제는 매번 건마다 네. 일본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을 시키게 되면 최대는 한 90일 정도까지 지연을 시키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일본에서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그냥 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까지 있어왔던 특혜를 정상적인 절차로 바꾸는 것뿐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일본이 이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SNS에서도 이 그림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포털 카페에서 네. 이 그림을 노우라고 적힌 그림을 프로필로 해놓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심지어 또 일본의 이것 조치는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좀 드릴까요? 네. 1번은, 수출 확대, 2번은, 수출 규제.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133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퀴즈 정답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3992번님, 6915번님,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처음 문자를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무래도 퀴즈를 내다 보니까 참여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댓글도 달려 있는데,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계속 저희가 이제 원주 MBC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정은 씨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골든 디스크에서도 정은 네. 씨 좀 함께 보이는 라디오 출연해달라. 제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출연하고 계시니까 얼른 네.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은 씨 모습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3992번님께서는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정말 좋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은 씨 얼굴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네. 골든디스크에서는 제가 네. 100번 문자를 한 100분 정도께서 문자를 네. 보내주시면 그때 얼굴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여기서 공개할 줄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시사톡톡에서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어쨌든 일본의 이것 조치 지금 네. 반도체 핵심 소재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 대상을 거론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살펴보면 좀 대책을 마련하기 좀 어려운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뭐 공작기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탄소 섬유라든지 공작기계는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중공업이나 이런 제조업 전반의 핵심적인
소재고요. 그다음에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라고 하고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많이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좀 치명적이면서도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들만 골라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이런 불매 운동도 불거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내일 이제 12일이죠. 내일 한일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열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뭐 우리는 협의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뭐 한국 정부에서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저 뭐 설명을 해주려고 만나는 거다. 네. 그래서 뭐 정부와 뭐 협의를 한다거나 조율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사 톡톡 퀴즈 지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이것 조치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이제 네. 정답 발표해야겠죠? 오늘의 정답은 아마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네. 아마 정답을 아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말을 해버렸죠.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수출 규제였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불거지게 됐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3992번님께서 2번 수출 규제 하면서 이제 정은 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정은 씨 오늘 너무 이쁘다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3992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다 감사드리네요. 네. 일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당장의 뭐 공급망을 바꾼다거나 당장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정부의 대책도 일단은 뭐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 국회, 기업들도 국민들 사이에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김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변정현의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되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메가박스 원주 단계점에서 보내드리는 영화 관람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육아 생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슬기롭게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육아생활 원심리발달센터 안훈남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뭐 대타로 제가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을 네네. 해봤었는데 이렇게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원래 해주시던 대로만 해주신다면 네. 아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 Q&A로 좀 마련을 해봤어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이제 오늘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가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따라하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중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영상 매체 말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알려달라고 질문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어머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 매체에 노출이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즐겁게 재미로 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중독성 그리고 다른 것을 다 하지 아니하고 영상 매체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우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네. 특히 요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층 부모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우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영상 네. 매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심하다면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실 때 또 TV를 보실 때 아이에게 무관심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놀이를 하고 싶어 할 때 부모님이 이제 다른 영상 매체를 보고 계시거나 핸드폰을 하고 계시거나 TV를 보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외출 시 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타인과의 교류를 하실 때 아이들을 이제 무조건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도록 허락하거나 핸드폰을 주시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동영상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매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알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부모님의 필요로에 의해서 영상 매체를 아이에게 허용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엄마와 이제 단둘이 있을 때 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화를 하고 계시는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고 또 아이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데 아빠가 TV를 보고 계시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고 계시거나 할 때는 아이가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또 나 빼놓고 너무 재밌는 걸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매체를 이제 같이 안 하고 이제 부모님과 아이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자기만의 몰입이 시작이 되면서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영상 매체로 어머님들께서 학습을 많이 시키세요. 네. 뭐 한글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동요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리키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 매체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만 자극을 주는 그런 학습 도구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인지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 네. 이 시각과 청각으로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인지 발달에 자극을 주는데 아직 영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직접 경험하고 이게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 하는 놀이를 했을 때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TV나 핸드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게 문제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영상 매체를 보여주는 것도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보여줄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라고 말을 했었는데 적당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이들 요즘 영상 매체 너무나 여기저기서 쉽게 경험하고 맞아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이보다 훌륭한 교육 매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는 거에 대해서 시간, 장소 또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냈을 때, 성취했을 때 보상에 따른 이런 규칙을 정해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어느 시간 동안에 어떤 프로를 어떻게 선택할지 아이와 충분히 상의하고 부모의 의견과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청할 때에 엄마나 아빠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같이 느끼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들이 매체의 즐거움보다는 엄마 아빠와 함께 했다라는 그 흥분과 그 만족감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의 중독성과 몰입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이제 스스로 아이가 조절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기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기 앞서서 지금 네.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듣다가 이제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샵 네. 1133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1133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도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조금 민망한 질문이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4살 된 남자아이가 자기 신체 부위를 자꾸 이제 좀 만지고 장난쳐서 민망하고 또 걱정이 된다라는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 몸을 탐색하는 시기가 된 남자아이 친구의 사례인데요. 네.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른들이 보기에는 매우 민망하고 또 심각해 보이고 건강으로도 이제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겪었던 네, 과정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제 아동기의 심리 성적 발달을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4세 아이라는 연령은 이제 남근기에 해당하거든요. 보통 이제 3세에서 6세까지 발달 단계인데요. 이 시기는 이제 배변기를 지나 학문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남근기로 가는 그 과도기예요. 네. 근데 요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만족과 쾌락이 생식기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해하는 성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성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기 시작하고 나와 같은 아빠, 나와 다른 엄마, 여동생, 누나 등 몸의 변화, 몸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제 이런 것을 접촉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흥분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지극히 뭔가 자연스러운 시기이면서도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시기를 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질문자 아이처럼 예민하게 경험하고 탐색하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놀거나 장난을 쳐도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감염이나 질병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도 하신다고 네.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죠? 많은 부모님께서 이제 처음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면 당황스럽고 그렇죠. 이걸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제 일단은 야단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창피하다고 외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러면 안 돼! 하고 수치심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절대 야단치거나 수치심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아이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하고 이해하시고요. 아이와 함께 이제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색할 기회를 주고요. 내 몸은 또 소중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난 남자고 나는 여자야. 아빠랑 닮았고 엄마랑은 달라. 그리고 이건 굉장히 멋지고 신비로운 거야 라고 이제 일단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생김새는 서로가 다르지만 내 몸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한 거야. 여길 아프게 하거나 또 만져서 힘들게 하면 어려움이 생긴단다라고 꼭 알려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의 소중함을 이때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라고 이제 댓글도 써주시고 어떤 분께서는 노총각에게도 중요한 정보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울 때나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슬기롭게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좀 이런 생식기 부분이라던가 자신의 신체 부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고 가는 건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네. 근데 이것이 과도하게 몰입을 하거나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또 다른 성격적인 이제 요인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몸의 소중함과 다름을 이해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선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놀이나 장난감, 간식 이러한 다양한 걸로 시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대신
항상 중요한 건 더 재밌어야 돼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아이가 내 몸에서 오는 자극과 흥분보다도 더 재밌는 놀이가 많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그런 네. 질문들이었는데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일상에서 진행되는 우리 아이 양육과 교육 정말 어렵고 복잡한데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원심리발달센터 안은환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2.7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간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 스타. 홍보관 운영 중. 문의 1566-6282. 대림산업. SRT, 교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시공예정사 동원건설산업. 92.7 MBC 라디오. 오디오 북클럽. 네, 오디오 북클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죠. 네. 사실 박지연 아나운서가 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나 오늘의 책 읽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또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읽을 거다, 매주 한 권씩 읽을 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함께 읽어서 모든 책의 서평을 보내주신 분들께 메가박스 원주점에서 이렇게 영화 관람권도 저희가 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우선 이 책을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후에 나도 읽었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문자를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변정현 아나운서도 이미 구매를 하셨다고요. 아, 네. 저는 읽으려고 책상에 고이 모셔놨다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 관람권입니다. 원주 메가박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 몇 장이죠? 넉 장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혼자 가면 4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욕심내지 말고 책도 나눠 읽고 영화도 같이 읽어요. 같이 봐요. 자, 오늘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거에 대한 좀 저의 마음을 꼭 이 책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죽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자라는 마음의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씨 때는 사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워킹맘으로 또 회사를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또 요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할 것도 많아서 이렇게 좀 핑계를 대봤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또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게 술술 넘어가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우선 이 껍질을 제가 확 벗겨봤어요. 벗긴 데가 이렇게 새까맣게. 그러네요. 뭔가 좀 의미심장한. 오늘 옷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데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제목인데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이 죽음 밑에 있는 1. 죽음 1권이더라고요. 제가 2권짜리인 줄 모르고 한 권만 샀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 읽고 지금 1권만 다 읽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럼 다음 주 2권? 다음 주는 저 다음 주 책이 네, 미리 알겠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이게 죽음 1인데 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 1권에서도 굉장히 좀 간단하게 1막과 2막 두 가지 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1막 놀라운 발견, 2막 1대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막 시작이요. 1페이지에 정말 한 줄 있어요. 누가 날 죽였지? 누가 날 죽였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음으로써 시작하는 책인가요? 그렇죠. 이 책은 그냥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상상을 하고 뭐 생각은 해보겠지만 알 수도 없고요. 잘. 그리고 이거를 맞닥뜨린다고 해서 받아들이기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재미있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 주인공의 행동들이 나와요. 자신이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 함께 진행을 하던 어떤 루틴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작가거든요. 가브리엘이라는 소설가인데 매일 하던 것처럼 똑같이 커피숍에 가서 책을 보러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네. 냄새를 맡아볼까? 냄새를 맡았는데 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향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냄새가 안 나니까 내 후각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주치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간 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항상 가던 병원인데도 다른 손님을 먼저 불러내고 그 이후에 다른 손님이 가도 자신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왜 지금 나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주인공 작가 가브리엘 웰스는요. 사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좀 자신을 투영시켜서 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가브리엘은 과학 잡지의 기자이고요. 아침에 항상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집 근처 커피숍에 가서 책을 쓰는 그런 루틴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것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7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습관을 똑같이 썼다고 하고요. 또 이 작가가 죽음에 관한 장편 소설을 출간을 한다, 뭐 추리 작가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비슷한 자신의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인 리시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죽은 자들과 소통이 가능한 영매거든요. 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세요. 당신이 보이나요? 뜨거운 촛불에 손을 대보세요. 뜨거운가요? 뛰어내려 보세요. 무섭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진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 웰스라는 사람이 인식을 한 후에 죽음 이후부터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들은 줄 알았는데. 제가 베르베르처럼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나 봐요. 저도 뭐라고 써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책이고요. 제가 이 부분 중에서 57페이지에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죽고 좋을 것 나서 같아요.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 같으세요? 죽고 나서 아플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 가브리엘 웰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책을 2배 이상 썼을 거다. 여행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왜 한 번도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했을까? 시간이 계속 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게 아쉽다.
완벽한 여자를 꿈꾸면서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구석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이를 낳지 않았다. 나쁜 아빠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죽고 나서 보니 다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산 것 같다. 이 무능력한 의사들이 나를 소생시킨다면 내가 당장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젊어서 죽는 건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뭔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는 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당장 뭐 일을 해야 하고 또 뭐 아이를 돌봐야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가까이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라고 금동별님께서도 지금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혹시 네, 이 책 맞아요. 읽으셨다 하시는 분 영화 상품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에는요. 이제 내용이 점점 추리 쪽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이 가브리엘 웰스라는 소설가는 살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영매인 리씨라는 여자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고요. 네. 이 리씨라는 여자는 자신이 단 하나의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찾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영혼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은 저승에 있는 여러 영혼들과 교감을 통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이 단 하나의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로 서로 이제 어떤 약정 같은 걸 맺고 도움을 서로 주기로 합니다. 네, 승원 코리아님께서 작가가 천재인 것 같다. 독특한 주제고 내용이 재밌는데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타나토노트라는 네. 그러니까 죽음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책도 쓴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독특한 어떤 상상력들을 굉장히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작가가 베르나르 베르입니다. 근데요. 책 많이 읽어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읽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굉장히 더 독특한 어떤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주 길게 여러 가지로 막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었고 네. 다 읽으면서 이제 좀 느낀 부분은요. 죽음에 대한 소설이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양한 죽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제 억지로 당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팠던 환자 그리고 죽음을 뭐 연기하는 연기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보는 나의 장례식장 풍경 뭐 이런 것도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잖아요. 뭐 저승사자를 만날까, 뭐 이야기대로 무슨 어떤 빛이 나와서 따라가게 되는 걸까. 아무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나와요. 이 남자 주인공의 친척인데요. 이 친척이 계속해서 농담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든 뭐 삶에 대해서든 여러 농담을 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죽어서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 영혼을 달래주거든요. 오늘 제가 깜짝 퀴즈처럼 이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샵 113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책 재밌겠다는 리플들만 들어오고 네, 책을 봤다는 읽었다. 제 주변에도 본 사람들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요. 문자를 안 보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퀴즈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1133번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품을 받기 위해서 답을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가브리엘 이 죽음 속에 있는 소설의 주인공 옆을 쫓아다니면서 어려운 일, 추리, 뭐 함께 도와주는 친척. 그 친척은 어떤 친척이었을까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가족 할아버지인지, 관계. 할머니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주인공과의 가족 관계를 주관식이네요. 333번이고요. 맞히신 분께 2분 골라서 영화 관람권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책에 대해서 가져오신 박지연 아나운서 정말 뜻깊은 다음 주 책 소개 안 할 뻔했어요. 네, 이거 이제 다음 주 책도 함께 이제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같이 읽어주세요. 고민입니다. 네, 누가 쓴 책이죠? 정신과 의사 하지현 선생이고요. 네. 참 저도 이 책 읽는 게 이렇게 사이사이 짬내는 게 고민이 될 줄 몰랐지만 네. 한 주에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할만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운 소식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2.7, 102.5MHz 원주 MBC 행복 매거진 6시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코너죠. 오늘도 건강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상지대 한방병원 이규영 교수 모시고 오늘은 한의학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현대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알차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청취자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네. 굉장히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평소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다가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뭐 한의학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비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노출된 후에 자극 부위로 염증 세포가 몰려들어서 이들이 분비하는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결국 이제 다양한 자극들이 이제 코 주위로 몰려들어서 염증 세포가 몰려들어서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도 알 텐데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인은 우선 흡입성 황원이라고 해서 흡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가 대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애완동물의 털이라든지 담배 연기,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우유나 달걀, 견과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온도나 습도 등 외부 기후 조건, 그리고 코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스트레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야 너무 이렇게 당연한 현대인 질환의 원인이긴 한데 꽃가루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온도, 습도, 또 외부 기후 조건, 애완동물의 털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증상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이 세 가지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증상 외에도 눈이나 코 주위의 가려움이라든지 안구충혈, 두통, 후각감퇴, 청력장애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만성 비염의 경우에는 후비루라고 해서 코 속의 분비물이 코 뒤를 따라서 목으로 흘러내리는 증상도 흔합니다. 네, 발작적인 재채기라던가 콧물, 코막힘 이런 건 좀 기본적이고 심해지면 후비루라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합병증도 있나요?
네, 합병증으로는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라든지 편도 비대, 천식, 수면 중 호흡 곤란, 그리고 코랑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이 폐쇄되면서 삼출성 중이염도 초래될 수 있고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외관상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염을 오래 앓게 되면 비강 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네. 하안검 내측에 우열이 발생해서 피부색이 좀 검푸르스름하게 보이게 되는데 좀 다크서클 같이 보이는 이거를 알레르기 빛, 알러직 샤이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코가 가려워서 코를 손으로 자주 비비게 되는데 이게 마치 경례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알레르기 경례, 알러직 솔루트라고 부르고 이로 인해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기도 해서 이는 알레르기 주름, 알러지 크리스라고 합니다. 혹시 제 모습을 보고 네. 여기 생긴 이 다크서클 같은 것도 이제 알레르기를 인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알레르기 질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좀 저는 이제 비염이 있는 편이어서 네. 이제 갑자기 이 대답을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제가 진단을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이제 뭐 재채기라던가 콧물, 코막힘 등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뭐 단순 코감기와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원인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고 네. 코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에서도 코감기는 몸살과 발열을 동반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는 드물고 알레르기 비염은 한두 달 이상 지속이 되는 반면 코감기는 대부분 일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환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금연을 하고 간접 흡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네. 흡연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서 천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특히 부모의 흡연은 소아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 유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되는데요. 이제 반복적인 감기, 독감에 노출되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 천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실내를 깨끗하게 청소, 세탁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뭐 좀 주의사항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할 것 같아요. 심한 사람들은 네.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과민한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데 둘 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물질인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의 경우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은 기본적으로 완치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뭐 지금 좀 괜찮아졌다고 해도 좀 이제 관리가 소홀해지면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손 씻기 생활화하고 또 간접 흡연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한다 정도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지대 한방병원 이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7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산소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치 441만 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 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5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새로워진 더 뉴 QM6 만나보셨나요? 플래그십 브랜드 프리미에로부터 LPG 모델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7월 시승 신청만 해도 특별한 경품과 구매 고객은 제주 히든클리프 여행의 행운까지 7월 26일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더 뉴 E클래스를 운전하고 계신 분은 귀 기울여 주세요. 더 뉴 E클래스 10만 대 판매를 앞둔 지금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추첨 행사 및 매달 한 분께는 2450으로의 업그레이드 행운을 드리니까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당신을 기다립니다. 17년식 이후 E클래스 대상 9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서. 당신이 그리던 삶과 과천의 자부심을 모두 담아 힐스테이트가 과천에 찾아옵니다. 과천이 빛나는 자리, 꿈꾸던 생활의 시작.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힐스테이트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02504-0111 현대건설. 네, 변정현의 행복매거진 6시입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종일 보이는 라디오 하느라 좀 지칠 뻔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또 이렇게 온에어 켜지니까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만날 힘이 아주 나네요. 제가 더 힘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댓글도 또 많이 문자도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마로 인한 비는 그치긴 했는데 내일 또 소나기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내일 외출할 때 꼭 우산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라디오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기술 송석호,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습니다. 끝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을게요. 고맙습니다.